저는 그 깨달음의 본질과 일상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불교도들이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숙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깨달음에 관련된 그 많은 텍스트, 그러니까는 교리에서부터 수행 실천의 방법론을 인터뷰 형식으로 초기 불교부터 대중 불교까지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본질과 깨닫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거론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 일반 대중들은 그런 교리를 도구적인 방법론으로 선택해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깨달음의 그 방법론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인터뷰와 관찰이라는 인류학적인 방법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초기 불교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인류학적인 그런 관찰과 그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구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고자 이 문장 썼습니다. 그 인터뷰 방식이라는 것은 인류학 문화학술지나 인류학적인 그 방법론이지만 이런 방법론이 깨달음을 어떻게 지금 과정상 어떻게 사람들이 겪고 그 과정을 어떻게 깨달음의 본질로 가는데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찰하는 입장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이 문무관이나 그 깨닫고자 이렇게 선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자들은 그 선방에 들어가기 바깥에 앉아서 그 이판사판을 벌이면서 그 깨닫는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화이팅하는 형식으로 그 깨달은 출가자와 그 제가자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고 불교 텍스트 안에 성각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깨달음은 출가자들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은 그 영역을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닫는 사람이 우리 제가자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 그 일상성 속에서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깨달음을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성각자를 만나서 깨닫거나 아니면은 텍스트에서 중간이나 유식이나 화엄이나 정토나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또 금강경,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금강경을 많이 수지 독성하고 읽어서 또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방법에 천착해서 그것을 이렇게 깨달음의 그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제 개인으로는 그거는 사실상 도구일 뿐이고 교리일 뿐이고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실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본질을 안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을 겪기보다는 우리가 산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고 직접 자기가 체험해서 이게 이런 그 생주이멸, 생로병사 이런 그 성주 개공의 원리를 본질을 깨달아서 나의 일상성 속에서 깨달은다면은 출가자들이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의 부러움을 가지기보다는 내 자신이 나의 그 일상성에서 깨닫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현대 생활에서의 그 일반적인 우리 대중들,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깨달음의 본질과 일상성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27페이지 그 각주를 보면요, 우리 랭카스터 교수가 불교의 그 한국 불교의 깨달음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텍스트의 원문과 수행 실천의 조화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분이라 내부에 있는 사정을 아주 자세히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불교 전통이 역사적으로 불교가 한때 위축됐던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조화롭게 불교가 교리적인 게 아니라 실천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안 해도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역사성 속에서 서원불교의 수행성이 집중됐고 그 다음에 조계종으로 와서 그런 수행성이 그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글을 읽고서 요즘에 느끼는 우리가 그 수행에 대해서 그 뭐랄까 강조하는 지점이 그게 진짜 중요해서 강조가 되기도 했지만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강조가 되었다는 것을 딱 느끼게 되었고 이분도 그런 맥락에서 하셨고요. 또 한 분은 로버트 버스웰이라는 교수님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어서 거기에서도 관련된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데 이분은 그 28페이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첸, 한국의 선, 일본의 제네 불교는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수행하는 지역 불교의 특색과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불교만의 깨달음의 방식을 공유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울에서 교류와 수행은 어느 것도 그대로 놓치지 않고 그 역사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독특한 그 특색을 만들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지식과 그 지식의 알을 체득해서 실천 수행하는 방식에서 그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교 고유의 특징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인 그 선불교적인 특색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의 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젠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지역적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동아시아에서는 중심을 두었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수행이 아니라 교리에 관련돼서 지혜를 얻고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그 방식에서의 지역적 특색은 있지만 공통적인 그 공통 범위가 있고 서로 흡수하고 동화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로버트 버스웰의 그 생각에 또 외곽에서 보시는 분의 그 생각이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불교 텍스트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교리, 유식선, 중간, 정도, 선 등의 그 원리나 원칙으로서 파악되면서 불교도들은 이 텍스트에서 나온 깨달음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텍스트를 분석, 파악해서 실천 수행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티아, 사마타, 선, 또한 아미타 연불 수행, 킬사 수행, 이런 수행에 대해서 그것들이 깨달음에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종파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에서 혹시 잘못된 관습이나 관념은 없었는가? 이게 제 논문의 그것이고요. 그 화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깨달음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고 실천 수행하는 종전의 그런 도구적 방법론에서 불교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불교도들에게 사실은 불교는 사실상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본래의 불교적 성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의 높은 위상 때문에 텍스트와 종파, 스승, 사찰, 선원, 선방의 주변적인 배경에 의지해서 깨달음의 본질과 일상성을 간과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 제가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불교의 그 깨달음의 본질과 일상성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 방식이나 문화 기술적인 인류학의 방식에서 최근 몇 년 전에 교불련에서 그 안국선언 수글 스님과 같이 이제 교불련에 계시지만 최영충 교수님과 더불어서 한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그 가나선을 수행했었죠. 6일 동안에 그 무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방에만 앉아서 이렇게 틀어잡고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무건 수행해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그 가나선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을 이제 놓아버리시고 이제 소리 지르고 으악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그 수행처를 동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딱 아침 공양을 하러 갔더니 그 선생님 있고 무슨 먹물 하나 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생님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다들 경계하면서 그 선방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던 선생님을 제외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같이 대만에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그 앞에서 밥을 먹고 하니까 이제 최영준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박세철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화기애애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누그러지면서 이제 같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수구 스님이 이 선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지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여기 선방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선생님을 이렇게 도와서 같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동화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나선의 수행법이 상당히 수구 스님에 의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한참 후에나 느꼈는데 출가자들의 수행을 우리 제가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그 지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히 출가자들은 번뇌나 이런 일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그 번뇌가 없어요. 그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출가자들은 그런 관계를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니까 그 출가에 그런 도달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뿌리 깊게 아주 잘 천착해서 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 제가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출가를 하고 경전을 읽고 깨달음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 번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깨달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출가자보다도 못지않게 제가자들이 더 고통과 번뇌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달림 이런 걸 받아서 더 일상성 속에서 더 깨달음에 더 근접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제가자들은 금강경을 더 읽었거나 아니면 달라이라마를 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수비스님한테 지도를 받거나 경전을 그 필사를 하거나 또 연부를 하거나 이런 그 방법론을 통해서 자꾸 수행으로 가서 수행의 그 방법론에 몰입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놓아버리고 우리가 산책하다가 보면 노을이 지면 그 노을이 지는 것이 인생 무상이구나. 그다음에 꽃이 시드는 거 보면 저 인생과 똑같구나 하면서 그런 일상성 속에서 도처에 놓여 있는 게 깨달음의 그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깨달음을 구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일정이나 과정을 기획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 복잡하고 거칠장스러운 일정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게 경력이나 된 듯이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한테 가서 며칠 단기 출가했다. 어느 달라이라마를 봤다. 아니 프랑스의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수행을 했다. 이런 경력들을 자랑처럼 언급하면서 깨달음은 한순간의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공부하는 이력처럼 거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관련돼서 다양하고 높은 관심이 제가자들에 있고 또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했던 것들이 사실 들면 그 1990년대 한국 불교의 쟁점에 있었던 그 도노 점수, 도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이 도노 점수를 비판한 성철의 도노 돈수를 천명한 이 논쟁이었는데 이 논쟁이 사실상 제가자들한테 그 회자됐죠. 그 회자된 그 까닭은 깨달음이 굉장히 그 보조국사, 그냥 국사도 아니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과 성철 스님의 그 높은 위상과 지위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현재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깨달음이나 수행 과정보다 더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수행 방식을 우리가 중시하고 성철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고 진울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고 관련돼서 그분들의 그 세계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경계를 짚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깨달음의 본질은 그런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있고 깨달음은 양효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지구의 그 우주에 돌아가는 궤도처럼 지구가 돌고 달이
또 이렇게 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태양을 주위에 돌고 이런 해왕성, 명왕성 같은 이렇게 모든 지구의 그 천체의 그런 우주의 궤도가 자기의 일정을 궤도를 돌듯이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하듯이 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불이 위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태우듯이 바람이 운동하듯이 흙이 모든 것을 토양을 해서 다 생성하게 하듯이 그러한 일반적인 자신의 본성이 그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관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내가 있다는 생각이 오류이겠죠. 그래서 삶도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집착에 의해서 오류가 빚어지는 것이고 죽음도 관념이고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주변에 나의 가장 친인척이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초월함이 있어야 하고 일상 속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삶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도 관념이고 죽음 자체가 슬프다는 생각도 관념이고 이런 관념이 모두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깨달음의 본질로 가는 그런 진짜의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이러한 관념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허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단지 일상성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다른 영성의 높낮이가 있다고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그 영성의 높낮이와 깨달음의 그런 질감과 방향성은 정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그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불하고 필사하고 선방을 찾아다니고 경전을 읽고 또 사찰에서의 그런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라든지 수불 스님에게 한 깨달음을 이렇게 방법을 얻어서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리는 수행 실천에 있고 그런 깨달음에 있어야 된다. 지식과 그런 알에 있는 게 아니라 수행 실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그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환상에 집착하는 이런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착각이나 환상, 나라는 개념이 정말 환상이죠. 그래서 이런 나에 관한 인생 이야기가 사실상 환상입니다. 나의 출생,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부모와 또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있는 것 이런 상 모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내 두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즉시 잊혀질 것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진실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상에 쌓이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수행 중에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간에 많은 여러 가지 환상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런 착각이나 환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그런 착각과 환상은 곧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고 이 환상 착각이 무너지면 실망, 낙담, 쓰라리 뭐 이런 것들도 고통도 사실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순간은 사실상 미화되기도 하고 쫓기는 이런 무지개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깨달음 항상 어느 순간에도 옳다. 항상 깨달음은 우리 언제나 옆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승의 이렇게 가르침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렵지도 않다. 복잡하지도 않다. 일상성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면 장소도 텍스트도 스승도 필요하지 않다. 아주 간단하고 마음 편하면 언제든지 깨달음의 그 일상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아비달마의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초 수행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선 수행에서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상성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과정은 뭔가 마음에서 많은 그런 수행의 그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보통 그런
나나들이 이렇게 스쳐서 머리에 지나가고 또 어떤 데는 수행하다 보면 눈물도 흐르고 분노도 느끼고 그다음에 화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겪는 게 우리 인간들의 그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과정들이 올바른 것인지 자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마저 내가 옳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마저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점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초기 불교부터 계속 주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해왔던 공동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러한 전통들, 텍스트나 무슨 수행 방법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특히 학자층에서 굉장히 연구자들 층에서 굉장히 깨달음의 분석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 특권층의 언어와 행위로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일상성 쪽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운동이랄까요? 그런 그 경계를 허무는 데 대해서 대략 학자층이나 연구자들이 더 다가설 수 있다, 더 쉽다, 단순하다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인류학적이고 문화 기술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쉽게 깨달음의 본질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이번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